예,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통상 친부모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도 고소당해도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친부모님의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양 당사자가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편이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를 아동학대를 하는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아동학대를 하는 유책배우자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친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당해도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통상 얘기하는 이유는 친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결국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납니다. 유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되어도 그것은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성이 입증되는 중요한 별개의 사건으로 파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이혼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의 아동보호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유죄를 안 받아도 아동보호처분만 받아도 적어도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책 당사자가 되면은 당연히 아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불리해지고 재산 분할에도 불리해지고 위자료에 있어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이혼사건 변호사님이 만약 아동학대의 전문가라면 아동학대 사건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은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만약에 이혼소송 변호사님이 우리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별히 다루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아동학대 사건은 따로 맡겨야 돼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내야 될지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일부 내 잘못이 있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긴 뒤에 거기서 불처분을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나만 고소당할 게 아니라 이혼소송인 상대방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좋진 않아요. 이 이혼 사건 외에 별개 건으로 고소 고발하면은 이 이혼 사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도 사실 아이 복리를 위한 것이 이혼 재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 서로 고소 고발하면은 결국 자녀는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복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도 이 아동학대 사건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나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고소하는 게 정말 맞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고소당했다면 지금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이 고소당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가 이혼 사건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